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오늘은 쿠오모의 이유 있는 추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5월에 샌프란시스코 시는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뭐냐면 목조 건물에서의 세탁업은 화재 때문에 해당 위원회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만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조례였습니다.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세탁업에 종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의 세탁업을 하고 있던 백인 업주들이 상당히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짜낸 하나의 국리가 바로 이 법안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중국계 세탁업을 하던 분들은 위원회로부터 거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백인들만 세탁업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세탁업을 해왔던 중국계 위기라는 사람이 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도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세탁업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벌금 10불을 받게 되었고, 그런 이 사람이 10불을 내지 않고 또 세탁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감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연방 법원에 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원에서조차 위계에게 이제 범죄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서 윅은 감옥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윅뿐만 아니고 많은 중국계 세탁업을 하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세탁업을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철저히 인종차별적인 접근으로 그 당시 중국계의 비즈니스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2015년 5월 7일자 뉴욕타임즈에 뉴욕의 네일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착취하고 비위생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탐사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쿠오모 주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인스펙터들을 내보내서 마구잡이로 이제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입법화를 통해서 이 네일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업종들이 특별히 법을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임금 체불을 대비해서 임금 보증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네일업을 하기 이전에 크레딧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네일업 오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또 통풍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공기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업무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초기 법안은 이보다 월등히 좀 악법에 해당하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을 쿠오모 주지사가 낸다는 것을 알고 란김 의원, 당시 아시안으로서는 유일한 뉴욕주 의회 하원 의원이었던 란김 의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직접 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5월 17일 일요일 날 운전을 해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찍 월요일 아침에 알바니에서 이제 주지사가 자기가 잘 아는 주 하원을 시켜서 법을 내려고 할 때 그거를 가로챈 거죠. 하이제킹해서 갖고 와서 대규모 어멘드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바꾸고 해서 이 네일 업주들에게 불리한 내용들, 너무 가혹한 내용들을 대부분 빼고 이제 상정을 했는데, 문제는 상원에서 나온 법안들하고 이제 절충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한원 수 없이 이제 크레딧 있는 사람들만 네일업에 종사할 수 있고, 네일업을 열 수 있고, 또 임금 보증을 위한 보험을 들어야 되고, 또 통풍 시스템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사실은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일원에 있는 많은 네일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화가 났죠. 그러자 쿠오모 주지사는 언론을 통해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란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거라고 이렇게 란김 의원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란김 의원이 그 당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탐사 보도라는 형식의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것은 쿠오모 주지사가 진보적인 주지사라는 자신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소수계의 비즈니스의 현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제 입법화시키면서 밀어붙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비해서 란김 의원은 사실 입법이 되기 이전에 2015년 5월 20일 스몰 비즈니스의 노동, 임금, 납세 문제들이 사실 내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이민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대책 방안과 실질적 개선책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뉴욕주 노동국의 개별적인 정부 예산을 책정해서 꾸준히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커뮤니티와 함께 논의를 하고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편지를 이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오모 주지사는 란김 의원이 보낸 편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화를 강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법에 나와 있는 한풍 시스템의 조건은 뭐냐면 삼성 반도체, 한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가 먼지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통풍 시스템에 준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일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1886년도에 있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에이시안들이 이 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정치적 목소리가 큰 백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업종에서 내일업을 했더라면 쿠오모 주지사는 감히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란김 의원은 그 당시 쿠오모 주지사하고 상당히 이제 날을 세워서 비난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 란김 의원이 또다시 내일업과 세탁업 관련된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의회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때 쿠오모 주지사는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란김이 내는 모든 법안은 비토하겠다고 자기와 가까운 의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란김 의원이 낸 그런 네일이나 세탁업과 같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책정안도 사실 번번이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이시안들이 주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인플로이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라는 것도 란김 의원이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사는 늘 비토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내용들 때문에 지난해 2020년 선거 때 민주당 주 상원은 이 주지사가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지사의 비토를 아예 막기 위해서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쿠오모 주지사의 반대적 입장을 가진 주상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 주상원 내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공화당하고 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당 주상원 중에 반 쿠오모 입장을 가지는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와 아울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뉴욕주에서 사망자 수를 감추는 그런 행위를 쿠오모 주지사의 명령하에서 진행이 된 것이 이제 드러났고 여기에 란김 의원이 거기 바로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란김 의원은 작년 4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쿠오모 주지사에게 이제 이 비난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쿠오모 지사는 여러 여성들과 특히 비서진들에 대해서 성추태,
를 벌이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쿠오모 주지사 보고 사퇴를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뉴욕주 민주당이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함께 동반 추락할 것인지 쿠오모 주지사 보고 사퇴의 압력을 넣고 그러지도 않으면 탄핵을 할 것인지 이 두 선택 앞에서 민주당의 뉴욕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쿠오모 주지사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